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최고 출신 박상영과 정보경이 올림픽에서 금과 은을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일궈냈는데요. 폭염에도 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자긍심으로 제2, 제3의 올림픽 주인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 10대 14의 위기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이며 끝내 대역전극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박상영. 모교 선배의 불굴의 의지를 보며 훈련에 나선 경남 최고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상기된 표정에는 자긍심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큰 무대에서 저희 선배가 1등을 했는데 저희도 그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번 정옥철전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1호 메달을 따낸 정보경의 유도 후배들도 전지훈련장에서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최고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 18, 은 22, 동 18개로 지난 1985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문 가운데 올림픽 금메달이 나오면 흉상을 세우기 위해 마련해둔 좌대에도 이제 그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제2의 박상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선배들의 투혼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창원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에 문을 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점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3분의 1이 사실상 문을 닫았고 찾는 고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찾는 손님들로 활기찬 대끼리 야시장. 시장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반짝 인기에 그쳤습니다. 장날 저녁 시간에도 손님의 발길이 뜸합니다. 한때 하루 300만 원 매출을 올리던 상인도 야시장을 떠날 계획입니다. 하루 일상이 안 나오는데. 2년째 지금 하신 거예요? 2년째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점포 20곳 가운데 7곳이 이미 개점 휴업 상태. 조리기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메뉴가 적힌 간판만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예 계약만 해놓고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일부 기존 상인은 야시장 점포를 식자재 보관 등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데다 야시장 운영 시간도 중구난방입니다. 자정까지지만 밤 9시에서 10시면 대부분 영업을 마칩니다. 계약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 12월 달까지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영업 시간도 줄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고객을 이끌 야시장의 특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손님들이 그거 하니까 장사가 잘 다 먹겠더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입소문을 통해 오긴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던 대끼리 야시장이 개성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고추밭에서 일하던 63살 최모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최 씨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창원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린 데다 밭 지열이 38도 안팎에 이른 점 등으로 미뤄 최 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하강 레포츠인 C라인을 타던 여성과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 2명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업체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반쯤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C라인 줄이 해수면에 근접해 이용객과 해수욕객의 충돌을 일으켜 다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생계형으로 이뤄진 데다 약용으로 판매한 점을 볼 때 생명경신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됐다 희생당한 조선인들을 위로하는 추모탑이 강제동원의 출발지인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강제동원은 분명 아픈 역사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높이 8m의 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다 희생된 조선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추모탑입니다. 한평생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희생자들. 이제는 새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길 바라는 마음을 추모탑에 새겼습니다. 저희 재단이 2014년도에 발족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그것도 역사적으로 강제동원의 진원지인, 출발지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에 강제동원됐던 조선인들은 모두 780여만 명. 이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사할린, 동남아 등 해외로 끌려간 조선인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이국 땅에서 숨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는 모두 2만여 명이고 3만여 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는 후손들이 이걸 와서 많이 기념관을 참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원재단은 이번 부산에서의 추모비 건립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골 봉안과 강제동원 현지의 추도비 건립 등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올해는 세계 최초 복제동물인 돌리가 태어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제동물은 허약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게 통설이었지만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세계 최초 복제양 돌리. 생존 기간 내내 비만과 관절염, 폐질환에 시달리다 태어난 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제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간의 통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학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복제동물 역시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대 이준희 교수와 영국 노팅엄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13마리의 체세포 복제양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복제양이 인간으로 치면 70대인 7살에서 9살쯤 관절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3마리 가운데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양은 1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비만 등과 연관된 체지방률과 인슐린 저항성 역시 13마리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적으로 좀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연구가 좀 시행되고 있는데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충분히 배아줄기세포도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연구진은 관련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천시의 경우 38.1도까지 오르면서 경남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밀양 38도, 진주 36도, 창원 35도로 절정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낮 불볕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고 광복절을 지나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출근길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6도, 함안은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낮 동안 열기는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창녕 38도, 함안 36도, 창원의 경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진주 36도, 하동과 합천 37도로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일겠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천포 국제행위예술제가 내일 저녁 8시 삼천포대교 공원 수상무대에서 열립니다. 찾아가는 숲속 영화관이 모레까지 매일 저녁 상림공원에서 열려 영화 오빠 생각 등이 상영됩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흥행하면서 촬영진 합천 영상테마파크의 인기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수박을 대표 특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박산업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본점이 서울에서 경남 거제로 옮겨집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거제로 바꾸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본사 이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가운데 하나로 기존 본사인 서울 남대문로 4옥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동국제강과 포스코, 현대제철은 STX조선의 원자재 구매 관련 채권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공동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TX조선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들 회사가 받지 못한 후판 대금은 모두 847억 원입니다. 이들 회사가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기 전에는 현금 결제 외에는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STX조선의 조업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들이 시군에 내는 주민세가 모두 1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주민세는 지난 2013년 거창군, 지난해 진주시와 산천군 등에 이어 올해 창원시와 김해시, 창녕군 등이 1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시군의 주민세 인상 이유는 세수 확보 노력을 않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는 중앙정부 방침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폭염성 녹조가 확산하면서 경남 서부 지역 주민식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이 최근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말 진양호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일부 구간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리터에 5.2mg으로 지난 5월 말 수질 1등급에서 2달 만에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경찰이 일반 시민과 상인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 검거에 나서 올 들어 650여 건에 250여 명을 검거해 7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보다 검거 건수는 135%, 검거 인원은 144% 증가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특히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섬이나 공원 주변에 생활폭력배를 적극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